네, 안녕하세요. 김민전입니다.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최고위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찾아뵙다가 그러지 못하니 이 답답한 마음이 좀 생겨서요. 이제 김민전 TV를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 뵙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소위 선거의 공정성의 문제, 또 선거의 투명성의 문제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주제가 주제인 만큼 조금 긴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조금 길게 여러분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동안 선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2020년 총선이 실시되고 난 이후부터 아주 본격적으로 문제 제기가 되었고요. 특히 이번에 계엄과 관련해서도 바로 이 부정선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엄을 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국방장관의 얘기와 또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가 있었기 때문에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 것인지 이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 선거, 특히 투표와 개표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은 바로 2020년 총선이 끝나고 난 이후에 공성감 TV를 보고 난 이후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정치학을 가르쳤습니다만은 그럼에도 제가 직접 개표 사무원이나 혹은 참관인으로 참석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상당한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도대체 개표장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좀 보자라고 하는 마음으로 바로 이 공성감 TV를 보게 되었습니다. 공성감 TV는 성북 지역의 개표 현장을 약 1시간 15분 분량으로 전체를 찍어 놓았던 그 유튜브 필름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계속 보고 있다가 굉장히 놀라운 장면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놀라운 장면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소위 분류기라고 하는 것이 고장이 자주 난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던 것이 첫 번째 제가 놀랐던 장면입니다. 그야말로 투표 용지가 걸리고 이 투표지가 이 분류기에 걸려서 제대로 작동이 안 되자 소위 더스트 스프레이라고 하는 것을 막 뿌려서 이것을 제대로 작동하려고 하는 모습들, 이런 장면들을 봤고요. 뿐만 아니라 그래도 잘 안 되는 경우에는 결국 이것을 교체하는 장면들, 이런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투표 분류기라고 하는 게 생각보다 상당히 민감한 기계이구나, 그래서 잘 작동이 안 될 때들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요. 그래도 작동이 하지 않자 이 개표 사무원이 투표지를 한 장 한 장 찢는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투표지가 이렇게 붙어 있을 수 있는지 지금 이 사진 속에서 보입니다만은 우리가 투표할 때는 분명히 한 장 한 장 투표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간이 영수증처럼 붙어 있을 수 있는지, 이것이 정말 저로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성감 TV의 뒷부분에 가게 되면 이렇게 찢는 장면이 역시 한 3장 정도 찢는 장면이 더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고 충격을 받았고 2020년 총선이 끝나고 난 이후에 유튜브 등을 돌아다니면서 혹시 이 간표를 위해서 들어가신 분들이, 투표 참가를 위해서 들어가신 분들이 찍어 놓은 이 영상들이 없는지 많이 찾아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발견한 것들이 제법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어떤 그 개표 사무원이 투표의 기록지를 들고 와서 이미 컴퓨터 안에 다 있던데 라고 얘기하는 장면, 그 장면을 본 것이 하나 저는 놀라웠고요. 또 하나의 장면의 경우에는 아마 뭔가 표가 잘 안 맞는 것 같으니까 이 개표 사무원이 소위 세게 들어있는 투표하지 않은 종이 투표 용지를 가지고 와서 그것을 세고 맞다라고 하는 그런 사인을 보내는 그런 장면도 봤습니다. 그래서 왜 투표가 끝나고 나서 개표하는 가까운 곳에 투표하지 않은 용지가 이렇게 있는지 이런 것도 그 당시에 제가 가졌던 굉장히 큰 의문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런 영상들이 퍼져나가면서 특히 이제 가장 그 투표 분류기에 대해서 불신을 지핀 것은 바로 부여 투표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중앙일보의 김방영 기자의 보도를 통해서 많이 알려진 사실이기도 한데요. 바로 그 당시에 국민의힘의 후보였던, 물론 그때는 국민의힘이 아니라 미래통합당입니다. 정진석 후보가 투표 분류기를 1차 돌렸을 때는 지는 것으로 나왔지만 바로 이 창과 갔던 분이 이거 잘못되고 있다라고 고함을 지르고 다시 개표를 해보니 정진석 후보가 이긴 것으로 이렇게 당락이 바뀌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투표 분류기에 대한 굉장히 큰 불신을 낳게 된 하나의 이유가 되는 사건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당시에 공주 경찰에서도 이 투표 분류기가 고장이 났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소연 변호사 등이 고소를 했으나 이것도 제대로 재판이 이루어지지는 않고 취하를 했던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자 2020년 총선을 앞두고는 대규모의 재검표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재검표를 하자라고 하는 지역들의 숫자가 상당히 있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모든 지역에서 재검표가 일어난 것은 아니고 몇 군데에서 재검표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 재검표를 하면서 우리는 또 한 번 우리의 눈을 의심하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사진을 보시면 소위 말하는 특정 브랜드의 빵 박스에 투표 용지가 이미 이제 찍었던 투표 용지가 대거 들어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 빵 박스는 구멍이 숭숭 뚫려 있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봉인지를 뗐다 붙였다, 봉인지에 도장도 제대로 있지 않는 이런 것들이 드러나면서 도대체 선관위가 투표 용지를 어떻게 보관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문제 제기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 장면들을 보시면요, 바로 이 투표 봉인지와 관련된 것인데요. 이 봉인지의 경우에도 사실 부방대와 같이 투표 감차 참관을 나갔던 많은 시민들이 이 봉인지가 자꾸 훼손된다, 이런 얘기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들이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가장 2020년 총선에서 기현상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바로 배춧잎 투표지와 그리고 화살표 투표지가 아닌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중앙일보의 김방영 기자가 보도한 기사에 있는 그림을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이 배춧잎 투표지가 도대체 왜 투표할 때 유권자가 이걸 발견 못했는지, 왜 이것을 나눠주는 투표 사무원들은 발견하지 못했는지, 이것도 굉장히 의심스러운 부분입니다만은 더욱더 이상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바로 2020년 총선에서 금촌면 지역에 재검표를 나갔을 때는 이 배춧잎 투표지가 있다라고 하는 게 투표 기록에 전혀 적혀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재검표를 해보니 배춧잎 투표지가 드러났습니다. 금촌면의 경우에는 특히 투표록에 9시에 도장을 찍지 못한 투표지가 20장 있었다라고 적혀 있었고 1년 번호를 찍지 않은 투표지가 한 장 있다라고 적혀 있었지만 재검표를 하니 이런 종이들은, 이런 투표지들은 나타나지가 않았습니다. 사실 이 금촌면의 이 투표록과 재검표 결과가 다른 부분은 저는 이것이 검찰이 좀 제대로 수사를 했으면 굉장히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하던 일이었고요. 그래서 요로에 제가 아는 분들을 통해서도 이것만은 좀 수사를 해서 왜 투표록에 있는 것이 재검표를 하니 나타나지 않았는지, 또 투표록에는 없던 이 배춧잎 투표지는 왜 나타난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검찰이 좀 조사를 해서 이유를 우리가 밝힐 수만 있다라고 하면 그동안의 선거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되었던 것들에 대한 많은 의혹들이 해소되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요. 안타깝게도 그 당시에 투표록을 쓴 분이, 투표록을 쓴 그 투표 사무원이 본인의 착오를 배제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더 이상 수사는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수사가 진행되지 않아서 왜 투표록에 쓰여있던 투표지가 없어졌는지, 혹은 왜 투표록에 없는 투표지가 나타났는지, 이에 대해서 결국 원인
규명을 하지 못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 쌓이다 보니까 투표에 대한 불신들이 자꾸 생겨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음 화면은 지금 현재 굉장히 유명한 영상 중에 하나입니다. 재검표를 하러 들어가면 혹은 또 투표 현장, 개표 현장에서도 왜 이렇게 신권과 같이 빳빳한 투표지가 많이 있느냐, 이에 대한 의혹 제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 당시에 선관위에서는 바로 유명 아나운서를 내세워서 왜 투표지가 신권과 같이 빳빳한지에 대한 설명을 한 것이 있습니다. 소위 형상 복원종이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하게 되었는데요. 물론 선관위가 정확하게 형상 복원이라는 표현을 안 썼지만, 그러나 원상을 기억해서 이 주름이 펴진다라고 하는 내용의 설명을 하자 지금도 요즘도 이런 밈이 굉장히 많이 유행합니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 사진처럼 이 형상 기억 투표지 같으면 빳빳해야 되는데 빳빳하지 못한 것이 혹시 가짜 투표지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선관위가 이 영상은 내렸다고 합니다. 아마 선관위가 생각해도 이 영상을 계속 올려놓는 것은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런 판단을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화면은요, 국방대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사진들이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투표용지에 찍혀 있는 이 도장의 크기, 모양 등이 매우 다른 투표지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고요. 물론 용지의 크기에 대해서도 크기가 다르고 투표 그 용지가 프린트되어 있는 간격, 이런 것들이 다르다, 이런 것들도 역시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뿐만 아니라 유령 유권자, 소위 1876년생도 투표를 했다, 이런 의혹들도 있는가 하면요, 또 대표적으로 얘기하면 유권자 숫자보다도 투표자의 숫자가 더 많은 그런 지역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선관위가 명확하게 다시 한번 조사를 해보고 왜 그런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설명을 내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아쉬운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어쩌면 그것보다 더 큰 아쉬움이라고 한다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조직하고 스스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선거에 있어서는 그 당시에 일부 지역에 있어서 유령 투표자가 있다, 투표 선거인 수보다 투표지가 더 많다라고 하는 지역들에 대해서 당시에 일부 유튜브 방송 등이 찾아가서 그 이장 등을 인터뷰한 내용들을 보면 우리는 그냥 투표했을 뿐이고 정확하게 몇 명이 했는지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는 곳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지역에서 투표한 투표소에서 몇 명이 투표했는지도 모른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제대로 정말 민주적으로 스스로 조직해서 선거를 치르는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 제기들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런 2020년 총선에서 이런 문제들이 생겼을 당시에 저는 좀 선관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진상을 조사하고 잘못된 것은 잘못된 대로, 또 제대로 된 것은 제대로 된 대로 국민들에게 알리는 일들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었는데요. 2022년 대선에서도 역시 이상 현상들은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2022년의 대선의 대표적인 이상 현상이라고 하면 유권자분들도 다 기억하고 계시는 소위 속풀이 투표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코로나 시기에 투표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변명할 여지는 있습니다만은, 그것보다 더 놀라운 것 중에 하나는 투표가 진행되는 가운데도 중앙선관위원장은 출근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더 놀라게 했던 장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제가 정말로 놀랐던 장면은 바로 2022년 대선 날 본투표입니다. 그 당시에 서울에서 가장 투표율이 높은 것이 송파구였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송파구의 투표율을 이 언론에서는 계속 그래프로 그려서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한 6시쯤에 6시가 좀 넘어서 송파구에서 투표자 수가 3만 표가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투표율이 84.4%에서 79.1%로
오히려 시간이 지났는데 이 투표율이 줄어드는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제가 잘못 봤나 싶어서 이 장면을 보고 난 이후에 언론을 다 찾아봤습니다만은 이것을 기사화한 곳은 딱 한 군데가 있었습니다. 바로 FN 투데이라고 하는 곳에서 기사화를 했습니다. 안세영 기자가 기사화를 했고요. 안세영 기자도 왜 송파구에서 시간이 가면서 투표율이 올라가고 투표자 수도 늘어나야 될 텐데 오히려 시간이 가면서 투표자 수가 줄어들었는지 이 부분이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관위에도 또 그 당시에 투표가 이루어졌던 지역에도 문의들을 했으나 투표소에서는 우리는 그냥 투표소 관리를 열심히 했을 따름이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른다. 또 중앙선관위도 우리도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 라고 하는 대답을 했다라고 하는 기사를 올린 바가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하지는 못했지만 제 눈으로도 분명히 3만 표가 줄어드는 현상은 목도를 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상적인 국가라고 한다면 그 시기에 왜 3만 표가 줄어들었는지에 대해서는 선거가 끝나고 난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졌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선거가 끝나고 나서 누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누구도 어떻게 해서 3만 표가 줄어들었는지 알지 못하는 이런 현상이 그대로 방치된 채로 있었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대선이 끝나고 나서도 선관위가 이런 문제가 적어도 한 작은 언론사라고는 하겠습니다만은 보도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자체 조사를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즘 소위 선거 관리를 선진적으로 하는 나라들은 대부분이 포스트 오디트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거가 끝났다라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끝나고 나서도 그 과정에서 뭐가 잘못되었는지 그 절차에 대한 과정에 대한 오디트를 하고 감사를 하고 또 개표나 투표 현장에 있어서 문제는 없었는지 이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과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에는 개표가 끝나고 나면 또 투표가 끝나고 나면 다 잊어버리고 없는 일로 돼버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고 이런 것들이 결국 선거의 불신을 키우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한 번의 아주 중요한 선거 관리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바로 국정원이 2023년 10월에 발표한 것입니다. 이 국정원의 발표는 전체 선관위 서버를 다 검사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5% 정도 검사를 했다고 하죠. 이 검사 결과 국정원의 발표는 투표한 사람을 투표하지 않은 것으로 투표 안 한 사람을 투표한 것으로 할 수도 있고 또 개표 결과도 얼마든지 조작 가능하다라고 하는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그 당시 국정원은 2020년 총선의 데이터셋은 이미 삭제되고 없기 때문에 2020년 총선에서 정말 문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검증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투표자 수와 득표율 이런 것들이 조작 가능하다라고 하는 아주 놀라운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좋은 사회라고 한다면 우리가 좋은 민주주의라고 한다면 이 국정원 발표만 가지고도 우리의 선거 시스템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같이 검증하는 시간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좀 더 투명하고 신뢰성이 높은 선거제도를 가질 것이냐 이것에 대한 고민들을 하는 시간을 가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국정원 발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혀 이 부분에 대한 개선 논의를 하지 못했고 다만 2024년 선거를 앞두고는 이 개표 과정에 있어서 소위 수개표를 첨가하는 형식으로 전체 프로세스는 그대로 있지만 수개표를 첨가하는 방식으로 약간의 개선만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국정원이 투표한 사람을 투표하지 않은 것으로 또 투표 안 한 사람을 투표한 것으로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 이유의 근본적인 이유는 뭘까를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바로 유권자 명부가 존재하지 않는다. 적어도 사전 선거에 있어서는 통합 유권자 명부라고 하는 것이 온라인상에 존재하는 것이고 각 지역구별로
유권자 명부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조작 가능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게 된 이유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사실 2024년 총선을 앞두고도 한 시민단체가 도대체 몇 명이 투표했는지 알아보겠다라고 해서 전국 투표장에 CCTV를 붙이겠다라고 하는 웃지 못할 일을 벌인 적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결국 다 우리 선거 과정에 대한 불신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자꾸 의심하지 마라, 음모론이다, 그거 유튜브다 이런 얘기 하시지 마시고 우리가 좀 더 검증 가능한 투명한 투표 과정, 개표 과정으로 바뀌어야 한다, 개선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은 한미 그리고 독일과 프랑스의 투표 제도를 제가 간단하게 투개표 제도를 놔뒀습니다. 사실 사전투표 제도가 없는 나라가 우리나라나 영국, 독일, 미국은 사전투표가 있고요. 거기에 반해서 프랑스나 대만의 경우에는 요즘은 이제 여러분들께서 다 잘 알고 계시지만 이 사전투표 제도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독일이나 프랑스는 투표와 또 개표 과정에 대한 소위 시비가 가장 적은 나라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요. 독일의 경우에도 이 우편투표를 통한 사전투표가 있는데요. 이 우편투표를 통한 사전투표를 하는 과정에서 혹시 독일에서도 이게 부정이 있다라고 하는 논란들이 제기되었고요. 미국의 경우에는 이 논란이 아주 극심해서 2020년 대선이 끝나고 난 이후에 미국의 워싱턴 의사당을 트럼프 지지자들이 점거하는 일조차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선거에 대한 불신이 많은 나라의 경우에는 사전투표 제도라는 것이 오히려 불신을 더 키운다 이런 얘기를 드릴 수가 있고요. 결국 사전투표가 없는 나라들이 선거에 대한 불신이 적다 이런 얘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미국의 경우에도 제가 우편투표와 관련해서 불신이 많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근데 이 미국만 해도 우리와는 다른 점이 많습니다. 미국에도 주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주별로는 직접 본인이 가서 투표하는 경우도 있고 또 우편으로 본인이 보내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대부분 이 우편투표가 있는 그 주들의 경우에는 이 우편투표를 개봉할 때 당신의 표가 지금 개봉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제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경우에는 그렇게 알려주는 제도도 없고요. 특히 관내 사전투표의 경우에는 봉투도 없는 채로 소위 맨몸뚱이의 투표용지가 그대로 보관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불신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0년 총선에서도 그런 장면들을 봤습니다만은 사전투표 용지가 있는 선거관리사무소 주변을 외워싸고 지키겠다라고 있는 이런 일들도 있고 이랬던 것이 바로 이 투표 봉투에 들어있지도 않는 누가 투표했는지도 모르는 이 맨 투표지가 그대로 보관되고 있는 것에서 역시 불신이 생기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독일의 경우에는 이미 2009년에 투표에 있어서 기계를 사용하는 것, 또 일반 유권자가 이해하지 못하는 절차를 사용하는 것은 위헌이다라고 하는 결정을 한 바가 있어서 독일의 경우에도 투개표에 있어서 기계를 전혀 사용하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를 드릴 수가 있고요. 역시 프랑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랑스도 한때 이것을 기계화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이대로는 안 된다라고 해서 결국 프랑스도 이 기계는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다 수개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만,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투표하고 그 자리에서 개표하는 것으로 굉장히 유명하고요. 많은 유럽 국가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투표하고 그 자리에서 개표합니다. 투표 보관함을 끌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이 투표함을 끌고 왔다 갔다 하게 되면 또 그 가는 과정에서 바꿔치기 되는 거 아니냐? 이래서 막 이것을 감시하고 이런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투표하고 그 자리에서 개표하고 있고요. 대만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부재자 투표 제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만의 경우에도 군인들이 결국 투표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프랑스의 경우에는 부재자 투표 제도는 없는 대신에 투표 이전에 미리 경찰에 가서 이 사람이 경찰서에 가서 이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대리 투표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확인을 받고 나면, 예를 들어서 제가 투표하지 못할 때 제 남편을 경찰서에 가서 제 가족인데 대리 투표하겠습니다, 이걸 확인하고 나면 이제 남편이 대신해서 투표할 수 있는 대리 투표제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부재자 투표 제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핀란드의 경우에는 2번 개표를 하는 것으로 유명하죠. 그래서 그 투표가 있고 난 그 다음 달 바로 선거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신속하게 유권자에게 알려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이다. 그래서 2번 개표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각 나라마다 여러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만은 그 가운데에서도 가장 간단한 것이 결국 그 자리에서 투표하고 그 자리에서 개표하는 것이 가장 의욕이 적은 선거 투개표 방법이다, 이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 좀 더 선거 투개표 관리 방식을 좀 바꿔서 이렇게 선거에 대한 불신과 또 음모론이 난무한다라고 하면 이제는 정말 좀 명확하게 선거를 좀 관리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내년에는 큰 선거가 없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선거관리위원회는 이거는 우리가 다 알아서 하는 것이야, 우리를 의심하지 마, 우리는 아주 훌륭한 공무원들이야, 이 얘기만 하시지 마시고 이제 누구나 선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지 않도록, 최근에는 민주당의 주요 정치인 중에 한 분도 이 분류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부정선거다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보도가 있던데요. 이것이 이렇게 공수를 번갈아 가면서 부정선거다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게 정말 누가 봐도 명확한 선거 제도로 좀 바꿔야 할 때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 프랑스의 투표하는 장면이 지금 사진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보시면 투표함조차도 이렇게 투명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작은 것일 수 있지만 바로 유권자의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다. 우리처럼 그냥 비닐백 속에 투표하고 그거 비닐백을 들고 가다가 위에 봉합된 것이 벗어지고, 이런 해퍼닝은 정말 우리가 세계 10대 경제국인데 이제는 버리지 말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사전투표 제도가 도입되고 나서 결국 투표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커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사전투표가 2014년에 도입이 되고 난 이후에 이것이 사전투표를 도입하면서도 좀 더 정치하게 해도 여러 가지 불신이 생겨날 수 있는데 너무 겉모양만 보고 도입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전투표 제도는 이제 누구나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그것으로 인한 불신이 이렇게 커졌다라고 하면 이제는 사전투표 제도를 좀 바꿔야 할 때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사전투표, 우편투표를 본인이 투표용지를 받아서 본인이 투표함에 넣습니다. 우리같이 이 투표소에 가서 관내 사전투표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지만 본인의 투표용지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는 다 그 트랙을 따라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개표할 때는 유권자에게 알려주는 주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최종적으로 알려질 때, 투표가 개표될 때 정말 개표되는지 아닌지 유권자는 알 수가 없다, 이런 문제가 있고요. 또 미국의 경우에는 주별로는 본인이 사전투표를 하겠다라고 하는 신청을 할 때 썼던 그 주소와 그 사인과
봉투에 써 있는 주소와 사인이 동일한지 이런 것들도 다 확인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확인 제도들이 없다 보니까 여전히 많은 불신을 낳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1호 법안으로 내세운 것은 첫 번째, 사전투표는 폐지하자라고 하는 것이죠. 사전투표를 폐지하자라고 하면 당장 나올 수 있는 반발이 첫 번째, 우리는 군인의 숫자가 약 50만 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이 투표하기 어렵지 않냐. 특히 20대, 30대 공부하기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주민등록 거주지에서 생활하고 있지 않는 젊은이들이 투표하지 어렵지 않냐, 이런 반발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사전투표 제도는 배제하는 대신에 부재자 투표 제도를 도입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존의 사전투표 제도와 부재자 투표의 다른 점은 뭐냐라고 하면 주민센터에 가거나 혹은 온라인에서 자기 신분을 확인하고 난 이후에 내가 사전투표를 어느 지역에서 하겠다라고 하는 신청서를 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신청서를 모아서 그 주민등록이 있는 유권지에서는 누가 부재자 투표를 한다라고 하는 부재자 투표 명부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명부를 가지고 실제 우편투표가 날라왔을 때 정말 그 명부에 있는 사람이 맞는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작업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그 명부에 있기 때문에 누가 투표했는지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때문에 지금과 같이 소위 통합 유권자 명부에서 온라인상에 있는 유권자 명부에서 투표를 하기 때문에 누가 2번 투표한 거 아니야? 이런 의심들뿐만 아니라 누가 해킹해서 뭔가가 바뀐 거 아니야? 이런 의심들, 이런 것들을 좀 지우기 위해서라도 미리 자기가 부재자 투표하실 분들은 본인 확인 후 온라인에서 신청하거나 아니면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을 해서 어느 지역에서 내가 사전 투표한다 라고 하는 것을 쓰고, 그러면 이것을 그 신청을 받은 곳에서는 해당 주민등록지에 보내서 해당 주민등록지에서는 우리 주민등록에 있는 유권자 중에서 누가 부재자 투표한다라고 하는 명부를 정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야 이 투표한 것이 날라왔을 때 정말 부재자 투표 명부에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확인이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가짜 투표지다, 뭐 이런 의심이 없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지금의 사전투표 제도는 폐지하고 부재자 투표 제도를 도입하자. 그리고 이 부재자는 사전에 신고하고 부재자 투표를 하겠다는 신고를 하고 해당 주민등록지에서는 그 부재자 명부를 만들자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투표한 우편투표가 날라올 때에는 그 명부에 있는 유권자가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가지자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투표소에서 그 자리에서 개표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투표함을 끌고 다니다 보니까 뭐 중간에 투표 봉인지가 찢어졌어요, 뭐 투표함이 열렸어요, 같은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그대로 개표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프랑스나 대만 같은 경우 대표적이고요. 프랑스 대선 끝나고 나서도 그 자리에서 그대로 개표한다라고 하면 무슨 투표 분류기를 쓰고 이런 거 하나도 하지 않아도 몇 시간 내에 다 끝난다라고 하는 게 프랑스의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 자리에서 그대로 개표하는 체제를 도입하자라고 하는 것이 제가 발표한 선거법의 두 번째 내용이다. 선거법 개정안의 두 번째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동 재개표 제도를 도입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앞에서 핀란드에는 2번 개표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주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자동 재검표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빙인 지역, 예를 들어서 성동구 을 지역이 박빙이다 해서 전체를 다 알 필요는 없어요. 투표하고 개표한 그 지역에서 A 후보와 B 후보의 득표율이 0.5%포인트 이내에 있다, 아주 박빙이다, 이러면 자동으로 한 번 더 개표하는 이 자동 재개표 제도를 도입하자라고 하는 것이 제가 제안한 내용이 되겠고요. 세 번째는 개표율 뭐 0%, 이거 2% 막 이렇게 올라가면서 점점점이 아니라 적어도 그 지역에서는
개표를 완료하고 난 이후에, 예를 들어서 저 같으면 성동구 금호 1동입니다. 금호 1동에서 투표했다라고 한다면 금호 1동에서 투표하고 나서 개표하고, 개표가 완료되고 나서 아무런 특이점이 없다, 투표자 수와 개표한 표의 숫자도 맞고 다 문제가 없다라는 걸 확인하고 이것을 공지하고 난 이후에 선관위의 전산망에 그 결과를 올리는 것으로 하자.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2020년 대선 같이 갑자기 3만 표가 없어졌는데, 이 3만 표가 왜 없어졌는지, 누가 뭐 오타를 친 것인지 아니면 해킹이 된 것인지 아무도 모르는 이런 상황을 막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워낙 지금 선거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서브에 문제가 있다, 예서부터 서브 관리를 어떤 회사가 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 다양한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얘기를 제가 여기서 일부러 드리지 않는 이유는 가장 간단한 것을 우리가 보자. 그리고 이 가장 간단한 것에서 이제 좀 우리가 의혹이 없도록 하자. 그리고 또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저는 선관위 직원 전체가 문제가 있다든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선관위의 공무원들도 모두 정말 일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일 것으로 저도 생각하고 있고, 누구보다도 공정하게 선거 관리를 하고자 하는 분들일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일부 인사에 있어서 불법 채용 의혹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또 이런 각각의 의혹들이 나오다 보니까 괜히 선관위 직원 전체가 욕듣게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요. 이제는 좀 투명한 제도로 가고, 투명하고 복잡하지 않는 단순한 제도로 가고, 그리고 불신이 이제는 좀 사라질 수 있도록, 그리고 음모론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복잡하고 불투명하고 이럴 때 음모론이 자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저는 선관위가 혼자서 끙끙대지도 말고 학자들과 또 정치권과 같이 이런 문제들을 오픈하고 같이 개선안을 좀 논의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선관위의 가버넌스와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할 얘기들은 있습니다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번에 다시 한번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음모론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불투명할 때 나오는 것이다. 이거 하나는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는 부정선거냐 아니냐, 부정선거 음모론이다 아니다, 이걸 얘기할 것이 아니라 뭐가 문제였는지,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사회적인 지혜를 좀 모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